첫째, 역사학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염두에 두고 연구 결과가 세 가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곧 학문 분야 건설이라는 총체적 발전을 목표의 이득이 되어야 하고 자기 연구 성과의 생명력을 늘리는 데 이득이 있어야 하고 역사를 거울로 삼는 사회적 공중에 이득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진을 추구하고 실을 추구하는 것이 치나 변강을 연구하는 훌륭한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진을 구한다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으로 실사구시를 영원히 연구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준칙입니다. 이른바 실을 추구한다는 것을 연구자들이 발로 현지를 답사하고 현실과 맞닥뜨리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치나 변강에 대한 연구 대상은 현실감이 특별히 강하여 연구자가 반드시 강렬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자료 수집이 연구의 근간이므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관련된 문헌 공식 문서, 당사자의 기술과 동시대인의 기록 같은 1차 자료를 장악해야 합니다. 다른 문자의 기록은 국경 연구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자료의 감별은 바로 연구의 시작이므로 어떠한 자료를 대하더라도 믿지 않아서는 안 되고 완전히 믿어도 안 되며 비교하는 것이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믿을 만한 방법입니다. 넷째, 만 권의 책을 읽고 말리길을 걷는다라는 것이 변강 연구를 하는 연구자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현지 조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변강 지역에 가서 한 발이라도 걸어보고 하나라도 보고 한 소리라도 듣는 것이 연구를 심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섯째, 연구 관점을 정확하게 고르는 것이 연구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연구할 때는 미시적 연구와 거시적 연구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미시적 연구는 연구의 도입이고 거시적 연구는 연구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시작입니다. 작은 주제로 큰 문장을 쓸 수 있지만 큰 주제를 작게 쓸 수는 없습니다. 연구할 때는 전체 국면을 염두에 두고 자기 연구 성과를 나누어 쓰고 나중에 합해서 책을 내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학문을 하며 깨달은 다섯 번째에서 연구 관점을 정확하게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한중학술 대회에서는 토론 주제를 정확하게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마대정은 자신의 목적에 부합한 주제를 관철하는 데 성공했고 김정배는 적을 돕는 주제를 골랐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마대정은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하나라도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대정의 이 인터뷰는 길림성 사회과학원 고구리 연구소 연구원인 총리법이 했지만 앞뒤 표지 안쪽에 마대정이 변강 연구를 어떻게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을 가지고 특집을 만들었다.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 선전부 부부장 장보규가 꾸민 것으로 장보규가 마대정을 직접 모시고 다니며 찍은 것들이 많다. 1. 2007년 9월 28일 단동 중조 국경 경계비 앞 2. 2007년 9월 29일 단동 압록강 끊어진 철교 앞 3. 2006년 9월 16일 혼춘 방천 관하에 있는 출입국 관리소 4. 2006년 9월 13일
동북사지 사장 장보규 연구원과 블라디보스톡에서 5. 2005년 10월 10일 한중 고구리 역사와 문화 연구 토론회에 참가 서울 경복궁 앞 6. 2005년 7월 6일 동북사지 사장 장보규 연구원과 비를 무릅쓰고 장백산 서파에서 천지에 올라감 7. 1996년 6월 신강 철포 사이 석백족 자치현의 중카자흐스탄 국경비 8. 2002년 5월 신강 하밀시 과벽탄 마대정이 직접 변경으로 가서 한 걸음이라도 걷고 하나라도 보고 한 소리라도 들은 곳은 위구르족 문제가 큰 신강 지역, 몽골과의 국경지대와 가까운 하밀, 그리고 반드시 수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5군데가 모두 한반도와의 국경이다. 단동의 압록강 국경, 두만강의 방천 국경, 백두산, 그리고 바로 김정배가 초청한 서울이다. 제주도는 빠졌으나 제주도에서 김정배와 대화하면서 한국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깊이 생각했을 것이다. 글쓴이는 김정배의 제주도 초청 무용담을 읽으면서 바로 당태종이 보낸 진대덕의 고구리 방문이 생각났다. 24년의 황제는 우리 태자가 입조하였으므로 직방 낭중 진대덕을 보내어 담례하였다. 진대덕이 국경에 들어와서 이르는 성읍마다 관리들에게 비단을 후하게 주고 말하기를 내가 산수를 좋아해서 이곳에 경치가 뛰어난 곳이 있으면 보고 싶다라고 하였다. 관리들은 그를 인도하기를 좋아하여 여러 곳으로 놀러 다니며 가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지리의 세세한 곳을 다 알게 되었다. 화인으로 수 말기에 군에 갔다가 숨어서 남게 된 사람들을 보면 친척들의 생사를 말해주니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런 까닭에 이르는 곳마다 남녀가 길이 비좁게 그를 보았으며 왕은 경비병을 성대하게 하여 사신을 만나보았다. 진대덕이 사명을 받들고 온 것을 기회로 나라의 허시를 엿보았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다. 진대덕이 돌아가서 아뢰니 황제가 기뻐하였다. 진대덕이 황제에게 말하기를 그 나라가 고창이 망한 것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여 객사에서 접대가 보통 이상으로 은근합니다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고구리는 본래 사군의 땅이다. 내가 병졸 수만을 내어 요동을 공격하면 저들은 반드시 나라를 기울여 이를 구하려 할 것이다. 별도로 수군을 보내 동래에서 출발하여 바닷길로 평양으로 가서 수군과 육군이 합세하면 이를 빼앗는 것은 어렵지 않다. 2. 2차 한중학술회의의 성격 연구 심화, 백가쟁명, 화의부동, 구동존의 주제 고구리 문화의 역사적 의의 일시 2005년 10월 11일에서 12일 장소 화성 라비돌 리조트 주최 고구려 연구재단 중국사회과학원 한국에서 열린 2차 한중학술 대회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 측의 발언은 2004년과 마찬가지로 마대정이 맡았다. 여기서 발언이란 강화란 뜻이 있고 담화 연설 같은 뜻이 있는데 개회 연설쯤으로 옮길 수 있다. 2004년 12월 북경에서 열린 고구려 문화의 역사적 가치 중한학술 심포지엄 개막식에서 저는 화의부동, 구동존의라는 주제로 학술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공동 노력을 통한 연구의 심화라는 주제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니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선생님의 가르침을 바라는 바입니다. 고구리 역사 연구의 심화는 우리 연구자들의 책임이며 어떻게 하면 고구리 역사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에 3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2가지 원칙을 지켜 학술 문제는 학술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첫째는 연구하는 가운데 역사와 현실, 학술과 정치를 분리하자는 원칙입니다. 고구리 역사 연구를 역사화, 학술화라는 정상적인 학문 연구의 궤도에 확실하게 올려놓아야 합니다. 고대 친화 역사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하였던 수많은 고대 민족과 그 정권 형성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학계의 성숙한 연구 방식을 빌어서 연구를 심화해야 합니다. 둘째는 고구리 역사는 이미 학술 연구의 영역이기 때문에 연구를 심화하고 여러 학자가 서로 열띤 토론을 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화목하고 같은 것은 취하고 서로 다른 것은 놔두고 논의하지 않는 원칙을 중시하고 따라야 합니다. 먼저 1차 때 화이부동, 구동존이라는 주제로 학술 발언을 했으며 이어서 공동 노력을 통한 연구의 심화라는 주제로 발언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2번째 연설도 1차 때의 주장을 더 깊이 있게 다듬은 것이다. 1. 첫째, 동북공정은 학술 문제이고 학술 문제는 학술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처음부터 주장하는 1. 역사와 현실의 분리 2. 학술과 정치의 분리라는 멋진 구호와 그런 학문 연구의 심화는 3. 중화인민공화국 학계의 성숙한 연구 방식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연구 방식은 1. 역사와 현실이 분리되지 않았고 2. 학술과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으므로 미숙한 연구 방식이라는 뜻이 된다. 실제로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은 한국의 연구 자세를 비판하면서 위의 2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번째 회의에서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학계의 성숙한 연구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연구를 심화하는 것이라고 대놓고 요구한 것이다. 2. 둘째는 연구 심화할 때 필요한 원칙인데 모든 문제를 털어놓고 논의하되 1차에서 주장한 1.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화목하고 2. 같은 것은 취하고 서로 다른 것은 놔두고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침탈해간 역사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말고 서로 인식을 같이 한 것만 논의하자는 것으로 실제 1, 2차에 논의한 학술 논문을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의도대로 진행되었고 마대정이 주장하는 대로 실천에 옮겨졌다. 동북공정의 중단이나 역사 침탈의 중지 같은 것은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어 구두 합의에서 언급한 학술적 해결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들의 역사 침탈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의 전문가들은 모르고 있었거나 알면서도 정치적 실적을 위해 묻어두는 그야말로 구동존의에 충실했다. 이 연설은 앞에서도 보았지만 2달 전 연변에서 열린 고구리 역사 문화 학술 토론회에서 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마대정이 동북공정에서 내세운 일관된 2005년도 논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한중 발표 논문에 대한 분석 1. 한국 측의 논문 5편 1. 노태돈, 당 이현묘
예빈도의 조우관 쓴 사절과 고구려. 노태던의 이 논문은 예빈도에 보인 고구려를 간추린 것으로 결론에서 고구려 멸망 뒤에도 당 천하의 주요 구성 부분을 나타내는 당대의 불교 관계 그림에 고구려를 상징하는 조우관 쓴 이가 등장함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당인들의 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고구려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 즉, 고구려를 동방을 대표하는 유력한 국가로 여김이 그것이다 라고 고구리가 독립국가였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 논문도 1차와 마찬가지로 앞에서 본 동북공정의 역사 침탈 주제와 전혀 관련이 없고, 동북공정에서 연구된 논문도 전혀 인용되지 않았다. 2. 김상현. 고구려의 미륵신앙. 도솔천에 대한 이해나 동경은 종래 고구려 왕실의 천손의식과 쉽게 연결되는데, 도솔천에서 천손이 함께 만날 것을 발언했던 금동판의 명문은 이 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라고 해서 천손의식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 논문은 동북공정과 전혀 상관이 없다. 3. 고강의. 고구려 서체의 형태 변천 연구. 이 논문은 동북공정과 전혀 상관이 없다. 4. 최종택. 고구려 토기 편년 연구. 이 논문은 동북공정과 전혀 상관이 없다. 5. 강우방. 고구려 고분벽화의 영기문의 양상과 그 전파. 이 논문은 동북공정과 전혀 상관이 없다. 2. 중화인민공화국 측의 논문 5편. 1. 이신전. 오녀산 산성과 주변의 고구려 초기 유적. 2. 이대룡. 고구려 건국신화에 내포된 역사 진실. 3. 경철화. 집안 출토 권운문 와당 연구. 4. 강유공. 실전된 고려기의 발견과 수진 및 고증. 5. 이종훈. 고구려 책성 유적에 관한 판별과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측의 논문 가운데 경철화가 권운문 와당 연구를 통해서 그 와당이 고구리 통치구역 안에서 생활하던 한족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구리 통치구역 안의 민족 구성을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다라는 문장이 나오지만, 고구리의 한족들이 살았다는 것은 이미 일반화된 이야기다. 그 밖의 논문들도 모두 동북공정과 관계가 없는 주제들이다. 3. 발표 논문에 대한 분석. 위에 나온 논문 10편을 자세히 분석해본 결과 한국 측의 논문 가운데 동북공정 문제를 다룬 논문은 한 편도 없었고, 동북공정 4년 동안 역사를 왜곡한 많은 논문 가운데 단 한 편의 논문도 인용하지 않은 완전히 비동북공정 주제로 채웠다. 우선 주제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1차. 고구리 문화의 역사적 가치. 2차. 고구리 문화의 역사적 의의. 앞에서 보았듯이 양측이 일부러 논쟁점이 없는 주제를 선정하다 보니 2년의 주제가 거의 차이가 없다. 가치와 의의만 다른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문제점이나 논쟁점이 없는 주제를 선정했으니 논쟁이 없을 수밖에 없었고, 논자들 대부분이 이미 발표한 논문을 간추려 발표하는 수준이라 학술 가치 또한 높지도 않았다. 동북공정 때문에 여는 한중 학술 회의이므로 동북공정에 제기된 문제점과 논쟁점을 서로 당당하게 내놓고 그에 대한 깊은 토론을 통해
학술적 해결을 해야 했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없고 논쟁점이 없는 문제만 다루었으니 논쟁도 없고 해결도 없는 보여주기식 토론회를 한 것이다. 김정배의 기본 관점은 민감한 주제를 내세우면 합의가 어려울 것이고 학술회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감한 것은 피하고 우선은 개괄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의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긴박감이 엿보이고 이를 간파한 노련한 마대정은 미리 준비한 3단계에서 1, 2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3단계로 넘어가는 쾌거를 올린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대하고 커다란 질문거리가 생긴다. 그렇다면 무리하게 동북공정에 민감한 문제들을 제시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의가 깨지는데 회의가 무산되어도 좋단 말인가? 대답은 그렇다이다. 학술 토론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먼저 제의했고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을 상정해 3단계로 준비했으므로 민감한 문제를 제기해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 우리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학술 토론회에서 치밀하게 반론을 폈을 것이다. 만일 동북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는 학술 토론회에서 동북공정에 제기된 문제를 토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그 사실을 발표하면 된다. 그래야만 이 문제는 그대로 살아남아 있을 것이고 정치, 외교적으로 큰 카드를 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런데 김정배가 역사적으로 큰 오산을 하여 그들이 바라는 대로 주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형식적인 학술회의를 받아들여 진행함으로써 그들의 역사 침탈을 묵인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한 것처럼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그들이 2번 학술회의를 할 때마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기자들이 오기 어려운 장소를 택하고 비밀을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온 것이다. 국민적 관심사를 등에 업고 나간 대표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고 국민에게는 철저하게 비밀로 하였으니 이게 어떻게 역사 전쟁에 임한 우리 측 장수인가? 당시 고구려 연구재단 이사였던 글쓴이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었고 최근 20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이 흘러 자료가 보관된 동북아 역사재단에 정보 자료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동북공정을 마치고 포털에서 검색하는 백과사전까지 다 고쳤는데 한국은 아직도 학술 토론회 진행 상황을 비밀로 하는 사대와 갑질을 하고 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고구려 연구재단과 동북아 역사재단의 대국 눈치 보기는 고대사를 연구하는 일반 학자들에게도 전염되어 젊은 학자들도 중화인민공화국의 눈치를 보며 학문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철저한 화의부동, 구동존이었고 연구 심화, 백가쟁명은 없었다. 적과는 화의부동하고 아군과는 동의불하하고 적과는 구동존의하고 아군과는 구의존동했다. 발표 주제와 대상에서 동북공정의 핵심 주제를 빼버림으로 해서 연구 심화는 해보았자 헛것이고 백가쟁명은 하지 않았지만 해도 쓸모가 없었다. 동북공정 시작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외교부로서는 귀찮은 외교 문제였고 고구려 연구재단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비밀 독점하면서 화의부동, 구동존의했다. 그리고 국민은 그런 두 세력을 믿고 전쟁이 끝난 것으로 착각하고 천천히 잊어갔다. 결국 적군과 친화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국내에 있는 아군 세력에 밀려나 고구려 연구재단은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그것을 잘 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장 마대정은 그런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여 동북공정을 학술적으로 해결하는 척하는 쇼를 멋지게 연출하고 돌아갔다. 2005년 12월 6일 국회 유기용 의원 등 23명이 동북아 역사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으로써 고구려 연구재단은 풍전등화의 처지에 이른다. 그러나 그 법안은 야당인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연계시켜 반대하여 통과되지 못해 새로운 재단의 탄생은 계속 늦어졌다. 고구려 연구재단은 존재감에 대한 불안에 적극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았고 동북아 역사재단은 출범하지도 못해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은 표류하기 시작한다. 4. 간도학회 이일걸 회장의 한중학술회의에 대한 오해. 고구려 연구재단 김정배 이사장의 동북공정 대응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가진 단체가 간도학회였다. 고구려 연구재단이 설립된 직후부터 이일걸 회장은 고구려 연구재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김정배 이사장이 취임하였지만 고대사를 전공해서인지 모든 사업이 고구려사에 치우친 면이 많았으며 간도 문제를 소홀히 다루었다. 더구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기사 중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두산 일대에서 만주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과 일본이 서울에 와서 서울은 우리 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평이었다. 더구나 2004년 8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사태에 대하여 5개 항의 한중 구두 양해에 양국이 합의한 이후 고구려 연구재단의 대응 전력은 학술적 해결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었다. 중국이 한중 역사 전쟁을 학술적 해결을 천명하고 간도 문제 언급의 자제를 우리 정부에 요청한 탓인지 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유니탁은 9월 21일 중앙일보에 지금 간도 문제를 꺼내는 건 부적절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으며 배성준은 4일 후인 9월 25일 경향신문에 간도 문제에 대한 환상을 기고하였다. 유니탁은 동북공정의 진위를 남북통일후 제중 동포의 동요와 이탈을 막고 불거질지 모르는 영토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즉, 중국의 역사 왜곡의 궁극적인 목적이 간도 문제에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유니탁은 간도 협약의 무효화 결의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간도 문제의 제기는 중국의 역사 왜곡 시정을 어렵게 하고 중국의 강경 대응을 야기할 뿐 아니라 상황을 고착시켜 남북 통일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도 문제는 통일 이후에 제기하여 분쟁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유니탁의 주장은 중국의 동북공정의 목적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국제법상 영토의 취득 시효 문제를 잘 파악하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정부가 학술적 해결이란 중화인민공화국의 전략에 밀려 간도 문제를 희생시키자 격분한 간도학회 회장은 이렇게 비판하였다. 지난해 8월 고구려사 왜곡 문제가 대두되자 무대위 진화 외교부 차관이 내한하여 반기문 장관, 이종석 안보회의 차장, 최영진 차관과의 면담 및 협상 결과 5개 항의 구두 양해라는
외교 관례에 없는 희한한 합의를 하였다. 반기문 장관 부임 후 고구려사 문제는 학술 문제로 해결한다고 합의를 하였으므로 진화의 동북공정은 간도 영토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명칭부터 논란이 된 고구려 연구재단을 출범시켰다. 국가의 녹을 받아 먹으면서 제 국가의 역사를 침탈하는 저들의 의도를 막지 못하고 수수방관하였으니 녹만 축내는 도적이 아니면 무엇이며 그 지은 죄가 얼마나 큰가. 우리 역사의 찬탈은 전쟁해서 영토를 빼앗는 것보다 더 사악하여 우리 민족의 정신을 영원히 빼앗기는 것이며 그 해악이 후손 만대에 이어진다. 나는 이들을 동북공정 7적이라 불러 역사에 길이 새겨두고자 한다. 즉 노무현, 김원기, 이해찬, 천정배, 임채정, 반기문, 이종석이 이에 해당한다. 이 일걸의 이와 같은 과격한 평가는 당시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간도 문제에 대한 여론을 무시하고 간도 문제를 한중 외교회담에서 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역사적 해석이었다. 실제로 간도 문제는 국회에서도 크게 문제 삼고 있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밝혀지자 여야 의원 46명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및 중국 역사 편입 시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김원웅 의원은 7개월 후에도 간도 협약의 원칙적 무효 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제안 이유로는 중국이 고구려사 왜곡과 동북공정을 통해 간도 영유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2006년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진영 의원이 발의한 동북공정 등 중국의 역사 왜곡 중단 및 시정 촉구 결의안을 출석 의원 228명 중 227명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이런 국민적 규탄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한중학술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했었다. 그러나 고구려 연구재단이 고구리 문제만 내걸고 영토 문제인 간도 문제를 한중학술회의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뒤에 이일걸 회장은 김정배 이사장의 매국행위 6가지를 들었다.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행위가 들어있다. 김정배 고구려 역사재단 이사장 시절 매국행위, 고구려 연구재단 이사장으로서의 매국 역할 담당. 김정배는 중국 학자들과 수차의 비밀학술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간도 문제 제기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당시 국회에 간도 협약의 무효화 결의안이 2월과 9월에 제출된 상태였으며 중국의 우다웨이 부부장이 방한하여 간도 땅의 요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다.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고구려 연구재단의 김정배 이사장은 중국의 학술적 차원의 해결 전략에 말려들어 2년 반 동안 동북공정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동북공정 이후 추진한 백두산 공정, 장백산 문화론, 요하 문명론, 만리장성 연장론을 방조하여 우리의 역사와 혼을 중국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일걸 회장은 한 가지 크게 오해를 한 사항이 있었다. 곧 김정배가 이끄는 고구려 연구재단이 동북공정 문제를 학술적으로 풀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과 한중학술회의를 하면서 간도 문제만 뺀 것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이 침탈한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한 것이다. 이런 점은 이일걸 회장뿐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다. 만일 이일걸 회장과 국민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평가할까?